보수 논객의 진보 저격이 아닙니다. 진보 논객의 진보 저격.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이름 얘기하면 기억들 하실런지요? 서민 교수라고. 서민, 외자예요. 단국대 의대 교수. 기생충 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 근데 이분이 진보 논객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자, 김민지 기자, 이 서민 교수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기생충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주로 보수 진영을 비판해온 진보 논객입니다. 그런데요, 진보 논객으로서 진보를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덮어놓고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다. 이것은 진영 논리에 갇힌 진보의 모습이다. 뻔한 사기극도 못 보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진보 논객 서민 교수가요, 8월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는 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퇴할 때가 됐는데 네.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 뚝심이 좀 궁금하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빨리 용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국민 여론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조금 안타까운 게 꼭 하면 그 박근혜 정부랑 비교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정도면은 그냥 그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쓰는 거라. 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훌륭한 네.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제 앞에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서민 교수가 이제 저건 이제 8월 달에 한 이야기고, 이번 최근에 이제 한 조선일보랑 인터뷰에서는 덮어놓고 조국을 수하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 논리에 갇힌 진보입니다. 뻔한 사기극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자, 김민지 기자. 이 서민 교수가 어떤 특정 세력을 또 겨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공격하면서 더 나쁘다, 댓글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뭐라고 한 겁니다. 했길래요? 비교 대상이 박사모였어요. 허허. 박사모보다 이 열성 지지자들이 훨씬 해롭다. 왜냐하면 박사모는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일 뿐이지만 이 열성 지지자들은 여론 조작을 어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나 기사 밑에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난 2017년에도 사실은 열성 지지자들 이런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목소리까지 한번 듣고 오시죠. 문바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문바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 조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사이트 URL을 딱 링크를 하고 예. 자 이리로 가서 댓글 조작하자고 얘기를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 문바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국정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보수도 이걸 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서민 교수가 2017년 12월에 자신의 블로그에도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제 제목은 읽지 않겠습니다. 한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문바라고 하는데, 문바 스스로 자신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 자각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데려간다 해도 이게 완치될 확률, 나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당신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또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던데 박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서민 교수는 문바를 지칭했지만은 문바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을 싸고 있는 호위 세력들.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서민 교수가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이 윤지호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자연 그 사건과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를 좀 애를 먹였던 그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TBS 교통방송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자주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 윤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또 이 교통방송에서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서민 교수의 결론은 윤지호는 투명한 사기꾼이고 허술한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낙검수 멤버들에 의해서
과거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 편을 옹호하는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결국은 내리막길을 탈 것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영 논리보다는 나라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민 교수의 걱정이 좀 문재인 정권 진영에서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예, 가지만 이준석 말씀드린 게 이번에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덮어가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보는 것이 지금 서민 교수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일찍이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을 보면은 진중권 교수도 있어요. 동양대 교수. 서민 교수 어떤 분입니까? 단국대 의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문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단국대 의대 내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의 사태 판단이 빨랐을 거예요. 통상적인 어떤 의대 논문이나 연구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중권 교수 보십시오. 동양대는 학교 내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자기 진영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공격이 반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방어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유치했다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딸의 뭐 유학 점수나 이런 것을 지적했더니만은 반박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까 언급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뭐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익명으로 인터뷰하면서 저를 반박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대학까지 가본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어떤 연구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디선가 또 그런 곳에서 찾아와요. 한 명 찾아와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얼마나 짓밟는 행위였을까. 서울대 학생들도 보세요. 인턴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겪지 못했던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방어하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시위하고 그리고 또 오세정 서울대 총장 같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발언하기도 하고 저는 이 내부자들의 경종에 대해 가지고 진보 극성 지지층이 오히려 덮고 가려고 하고 오히려 배신자 취급했던 것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진보 진영에서도 이 조국 논란에 대한 약간 비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어때요? 이게 좀 뒷말이 계속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뭔가 그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제기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6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16일 만에 입을 열었지만 뭔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님이 상중이신데 해륜적인 만화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돌려본다라든가 하는 행위는 이게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쫓치는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자, 조국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과는 3문장이었고요. 야당과 검찰을 비판한 문장은 10문장이었습니다. 이거 모두 발언을 기준으로 이제 따진 거예요. 40여 분간 뭐 기자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4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 대표님 변명하시는 거예요? 이 대표님 책임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 간담회에 불과합니다. 비판이 나오는데요. 우리 장경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때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강대강 대치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또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준 격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검찰이 공포수사를 하면서 정말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정말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수사 관행들도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역할도 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관심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적법적인 사법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진영 논리와 대의 명제가 함께 혼재하면서 이번 좀 여야 간에 혹은 국회와 또 국민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